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 이거 둘러싸고 막판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생기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빨리 임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임명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야 국정협의회에서도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여야만 모여서 국정협의회를 갖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추경이라든지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 이런 문제를 논의한다는 거죠.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주목되는 것은 결국 이 선고 시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 중요성 때문입니다. 현재 이제 헌법재판소는 오늘 5일인데 평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7일에도 평의를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날 최종 변론이 끝났죠. 11차례까지 변론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전례로 비춰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변론을 마치고 나서 14일 만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11일 만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달 25일부터 과거의 전례대로 하면은 한 14일이라고 보면 한 3월 10일쯤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빠르면 7일, 늦으면 14일 이게 유력했습니다. 왜 7일이냐 14일이냐 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둘 다 금요일 날 선고가 내려졌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빠르게 선고를 내리면 7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7일 날에도 평의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14일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될 것인가 또 임명됐을 때 그렇다면은 현재 헌법재판관이 8명인데 8명이서 결론을 낼 거냐 아니면은 마은혁 재판관까지 포함해서 9명이서 결론을 낼 거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민감한 것들이 좀 갈리기 때문에 초미의 어떤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조계에서는 현재 8명 체제에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크게 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 이런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한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심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8명이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만약에 뭐 그렇지 않다면은 다시 또 변론 갱신해가지고 그것을 과거에 했던 11차례 변론 이것을 다시 또 뭐 이 마은혁 재판관이 듣고 하려면은 시간이 뭐 한 3주 4주 아니면 더 이렇게 뒤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심리를 표방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본다면 8명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일종의 편향성 문제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결격 사유다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한 상태에서의 결론보다는 현재 8명 상태에서 결론을 내는 게 어떤 이런 편향성 논란 이런 것도 좀 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그동안의 전례를 봤을 때도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결론을 낸 경우가 드물지 않게 좀 있었거든요.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냈었고 그해 11월에 유남석 재판관이 취임했을 때도 11월 11일 날 취임했는데 11월 30일 날 선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유남석 재판관 빼고 8명이서 선고를 한 적이 있었고 2023년 12월에도 정영식 재판관이 취임했을 때 취임 3일 뒤에 선고가 열렸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8인 체제 하에서 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전례도 있으니까 빠른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고 얘기도 했고 또 편향성 논란도 피하고 이런 걸로 본다면 8명 현재 상태에서 선고를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한 거고 뭐 이제 현재 내부적으로도 좀 검토를 했는데
반드시 이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한다고 하더라도 변론 재개를 꼭 할 필요는 없다. 그냥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대략 좀 그런 흐름으로 확실히 이제 정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관이 8명인데 현재 이게 갈릴 경우거든요.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인용되려면 8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5대 3으로 재판관들이 갈릴 때,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임명이 돼서 마은혁 재판관이 인용 쪽에 힘을 실으면은 이제 인용이 되는 그러한 상황. 5대 3으로 갈렸을 때 이럴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둘러싸고 좀 분분한 것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 9명이 찰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도 8명 상태에서 뭐 5대 3이든 6대 2든 4대 4든 간에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이게 좀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누가 그럼 정해야 되냐, 재판관들이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그러니까 이런 건 아직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결론을 어떻게 하는 걸로 재판관들이 결정을 낼지 아직 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절차가 좀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한편에서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과거에는 어쨌든 이게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간에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경우에도 8명 이 결론을 내렸는데, 그때도 어쨌든 8대 0으로 인용 결정을 내려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만장일치가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 이런 흐름들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서 좀 세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런 것도 뭐 그때 그 한 자릿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지율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되든 어쨌든 재판관들은 거기다 실명을 밝혀야 됩니다. 내가 인용했다, 기각했다, 뭐 이렇게 정확히 밝혀야 되는,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의 실명을 밝혀야 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때도 뭐 내부적으로 좀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부담이 있고 하니까 막판까지 해서 이제 비공개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걸 비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관은 결정서에 실명 의견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만장일치가 아니라 일부는 좀 다른 의견 내는 것도 현재 이 갈라진 흐름에서의 소수 의견을 반영하는데 좋다, 그래야 오히려 더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고, 아니다, 만장일치로 딱 어떤 식이든 결론을 내야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갈등 이런 것들의 소지를 더 없앤다, 이런, 이것도 좀 양쪽이 서로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판관들이 막판에 어떤 결정을 할지가 참 주목이 됩니다. 일단 지금은 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 또 임명을 했을 때 안 했을 때의 그 상황들에 따라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좀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8인 체제에서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날짜가 14일이 상당히 유력하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